정보통. 좋은 하루의 시작은 좋은 면도부터. 매일 아침을 깨우는 가장 깔끔한 경험. 어떤 굴곡도 부드럽고 안전하게. 피부 자극 없는 순삭 면도. 남자 피부 케어의 시작. 대한민국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값비싼 백화점표 이불 세트. 하지만 가격의 3분의 1은 판매장 수수료라는 불편한 진실. 온라인으로 사면 되잖아요. 이불하면 누비지요. 백화점급 이불을 거품 없이 누린다. 이불 구입의 간편한 진실. 이불하면 누비지요. 검색창에 누비지요. 좀처럼 웃을 일이 없는 요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예쁘다. 뭐야? 마스크 속 지친 당신이 활짝 핀 꽃처럼 웃을 수 있도록 꽃을 선물하세요.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SBS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광고하지 말자. 광고비가 일반 라디오보다 10배 저렴해 너무 많이 하게 된다. 광고하고 매출 2배 올라 놀 시간이 너무 없다. 매출 오른 직원들 해외여행 자주 보내주니 일할 직원이 없네. 그러니까 고릴라 광고 검색하지 말아요. 약속. 1리터 폼 클렌징 안나올츠에서 정수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주변에 친구 65명 미만이면 인간 아니라 침팬지 수준. 충격.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더 블랙 키스의 Lonely Boy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주변의 친구 65명 미만이면 인간이 아니라 침팬지 수준 충격.
튀겼습니다. 오늘 제작진에게 이 기사 미끼를 던져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했는데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 이론에 따른 내용인데요.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를 대상으로 뇌를 연구한 결과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클수록 알고 지내는 집단의 크기도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인간 두뇌에 적용하면 인간은 150명 정도는 알고 지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 논리로 아는 사람, 지인이 65명 미만이면 침팬지 수준이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뽑혔습니다. 배텐러는 친구 없다. 예. 그렇다고 여기까지 갈 수는 없죠. 채팅창에 벌써 인싸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여기는 혹성 탈출이냐라고 하신 분들 있고 65명은 너무 많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형은 대장 침팬지야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나 배텐러들 알아 라고 하면서 채팅창에 있는 사람들 서로 지인으로 카운트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과대 해석한 헤드라인이니까요. 예, 너무 상처받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배시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서로 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채팅창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예. 배성재 웃어? 라고 하면서 나 살찐 아나운서 알아?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유인원은 평등하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베텐에서 논리력과 타격감을 맡고 있는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힘껏 토론할 베텐 월드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은 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 서로 싸워주시고 저희 지지하는 의견에다가 강력하게 드립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면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생방송 본방사수 이벤트가 있습니다. 2부 시작하고 기린의 로고송 일명 메시송 나갈 때 보는 라디오로 어떤 물건이 하나 공개될 건데 카메라에 순간적으로 비치는 그 물건이 뭔지 캐치해서 샵 1077 100원이 드는 사진 문자로 캡처하셔서 정답 멘트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40년 전통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결혼 중개 앱 여보야,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노랑통닭, 공구마켓,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양주옥정 제일풍경채, 조광페인트,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이브자리,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한양행 지르텍, 자담치킨, 올바른 소파 자코모,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쇼핑, 맛집 검색, 여행 예약할 때 전 스마트폰으로 해요. 택시, 대리운전, 일자리 찾을 때 저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요? 저희는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해요. 쉽고 빠른 결혼 중개 앱 여보야. 별도의 주선비도 없어요. 결혼 배우자를 찾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여보야.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받으세요. 여보야. 바삭바삭 쭉쭉 바삭바삭 쭉쭉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참 겉바속촉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유해진입니다. 노랑통닭 알싸한 마늘치킨,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에 맛있는 치킨을 튀겨서 알싸한 마늘을 차차작 다져서 소스를 치킨에 쫙. 아우 벌써부터 침 고이네. 착한데 맛있다. 노랑통닭 알싸한 마늘치킨. 공구마켓 공동구매 쇼핑 오픈 공구마켓 송가인은 공구마켓이여 공구마켓 후딱 다운받으쇼잉. 미녀 개그우먼 박나래예요. 피자가 다 거기서 거길까요? 반올림만의 생효모도우에 반올림만의 토핑을 한가득, 반올림만의 갈릭 소스를 푹 찍어
반올림을 모르시면 아직 피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맛도 가격도 대체 불가. 반올림 피자샵.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닷컴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닷컴.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아버지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아들아 옥정 신도시 오너라. 7호선도 연장되는 옥정 신도시. 스케일이 다르구나. 양주 옥정 제일 풍경채. 양주 옥정 신도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 4월 오픈 예정. 1644-4800 제일건설. 컬러풀 뷰티풀 원더풀. 조광으로 칠하니까 원더풀. 아 역시 조광 페인트. 대한민국 페인트의 역사, 환경까지 생각하는 글로벌 화기업. 아 역시 조광 페인트.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웹툰 연재 사이버 강의까지 열일하시더니 그 사이에 책까지 완성한 허슬맨,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책이 출간된다고요? 근데 저의 거의 모든 저희 다 아시네요. 베텐은 사실상 국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찰 중이시군요. 네, 모든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출간됐습니다. 됐어요? 출간이 됐습니다. 이미? 네. 예, 웹툰 창작과 스토리 작법에 관한 책. 맞아요. 네. 스토리 쓰는 법. 요즘은 네. 사실 웹툰이라는 게 완전히 대세가 돼 버려 가지고 그렇죠. 웹툰을 좀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길잡이 같은 것들이 땡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엄청 잘 팔린다고 하는데. 너무 많고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어디서도 못 들을 만한 얘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죠. 대단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제발요. 예. 웹툰 연재, 싸강, 개인 방송도 지금 하고 계시고 엄청 바쁜 와중에 책을 이제 쓰셨는데 진짜 본업이 작가니까 이제 그때 사이사이 틈틈이 쓰는 거죠. 네, 요즘은 또 이사 준비를 어제 오늘 이제 주호민 작가님 작업실에서 강제 퇴거하고 저만의 보금자리로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주호민 작가가 뭐 좀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좀 미안해하거나 이런 기색이 있었나? 오늘 같이 밥 먹는데 너무 미안해하더라고요. 연재 중에 정말 미안하다. 근데 원래 그분이 굉장히 그 착한 사람의 전형이거든요. 예. 괜히 또 미안하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웃으면서 헤어졌죠. 보통 이럴 때는 침착맨 이말년 작가는 그 주호민 작가 너구리라서 하루만 미안한 척한 거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다시 안 볼 사이인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예, 주호민 작가의 아방궁에서 퇴출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제자 중에 웹툰 작가 혹시 나온 적 있습니까? 많아요.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요? 예를 들면은 말해도 되나요? 예. 뭐 이런 영웅은 싫어 삼촌 작가님도 있고 럭키 언럭키 가천가 작가님도 있고 예. 나쁜 쪽으로 오은 작가님도 있고 거의 모든 웹툰 매체마다 몇 분씩 계시거든요. 이야. 다들 뭐 오래 알고 지냈죠. 누가 제일 잘 나가시죠? 저요. 저요. 라고 해야지 괜히 또 아직 청출어라면 나오지 않았다? 황희정순처럼 말하겠습니다. 예. 모든 작가들이 전부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채팅창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사실은 뭐 저보다 전부 잘 나가고 있어요. 순위 보면 제가 제일 낮아요. 자, 이런 문자가 왔는데 0067님 웹툰에 도전하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웹툰을 그릴 때 이건 꼭 있어야 한다라는 필수템이 있을까요? 이거 꼭 물건이어야 됩니까? 아니 뭐 꼭 뭐 아니면 감정이나 뭐 이런 심리 이런 것도 무형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무형적인 거 가능하면 진짜 필요한 필수템은 이거밖에 없죠. 내 손으로 그린 만화를 볼 만한 용기. 재미없는데 인정할 수 있는 뻔뻔함. 이 두 가지가 최고입니다. 이 두 개 있으면 당장 웹툰 작가를 할 수도 있어요. 뻔뻔함이 중요하군요. 왜냐면 누구나 첫 작품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못 견뎌요. 아, 이거 내가 그린 만화일 리가 없어. 그리고 그냥 접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느니까. 아, 약간 항마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말년 작가 그렇게 뻔뻔하군요. 제가 보기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침착맨님을 만든 것에 8할은 침착맨님을 키운 8할은 뻔뻔함이 아닐까. 용기와 선뻔뻔 후작업. 그렇죠. 성장은 뒤에 따라온다. 예. 네. 털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어요. 공통점. 털은 소수의 정말 0.1%의 작가만에게 주어진 재능이고요. 보통은 없습니다. 털이라고 하기엔 신과 함께. 그렇죠. 쌍천만인데 지금 그분은 털이 없잖아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발예네요. 예, 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접니다. 입에 담지 않았어요. 네, 접니다. 자, 베가노 아우트님, 성재형도 뻔뻔하게 장군차 얘기 자주 하니까 웹툰 내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손으로 뭔가 그릴 줄 알았다면, 저는 진짜 했을 겁니다. 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잘하셨을 거고. 아까도 그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그 주호민 작가도 그렇고 우리 이종범 작가도 그렇고 분당에 계시니까 분당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사실 분당에 굉장히 옛날부터 들락날락했습니다. 왜죠? 장군께서 분당에 사셨거든요. 군대 때. 군인 시절부터 분당의 지리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이군요. 네. 지금 같지 않았을 때군요. 지금 그 서현동. 네네네. 그쪽이 제가 그냥 지도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핫한 곳이네요. 그렇고요. 오나의 장군차 그려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그림만 그릴 줄 알았다면 그냥 그리셔도 될 텐데. 저도 도전했을 겁니다. 네. 자,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인데요.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베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로 에너지 음료 맛 젤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이번 주 주제는요. 직장인 괴롭히기 최강자 월드컵입니다. 직장인들이 너무 싫어할 만한 최악의 상황들이 후루루 후보로 쫙 있고요. 그중에서 베스트 단 하나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학생 그리고 취준생 분들도 딱 1시간만 직장인의 어떤 모드로 이입해서 함께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취준생분들은 직장인의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 빨리 느끼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진짜 직장인이 되고 나면 약간 몰입이 안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나 그거라도 좋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자, 후보를 발표해 주시죠. 직장인 괴롭히기 최강자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출퇴근길 이어폰 뺏기, 후보 2 기상 알람을 딱 한 번만 들려주기, 후보 3 불금에 야근시키기, 후보 4 주말에 등산회.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모닝커피 금지, 후보 6 월급 하루 늦게 주기, 후보 7 일주일 내내 점심 메뉴 김치찌개, 후보 8 퇴근 10분 전에 회의 소집. 저도 이제 나름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이 아니고 뭐 어엿한. 근데 또 저희는 아나운서는 또 직장인분들과는 좀 다른 패턴을 갖고 있어서 좀 다르군요. 네, 월급쟁이일 뿐 직장인들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은 모르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공감은 됩니다. 저도 사실 교수 사회에 있으면 전형적인 직장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월급쟁이로서의 삶의 애환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3분의 2쯤 이입하고 지금 있어요. 지금 이게 직장에서 당장 퇴출돼야 될 것들이 일단 몇 개 보이죠? 여러 개 보이네요. 너무 주말 등산회? 이거 요즘도 있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합니다. 전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딸랑 소리인가요 지금? 아니, 제가 딸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말에 등산하는 거 좋아하신답니다. 근데 모닝커피 금지? 이런 가혹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제 말이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우승 후보인데 김치찌개를 일주일 내내 먹인다. 이것도 가혹행위에 가깝고 퇴근 10분 전 회의 소집 충격적입니다. 악랄하지요. 거의 다 우승 후보인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직장인 괴롭히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그거 너무한데요? 그건 약간 가혹행위 아닙니까 진짜로? 그렇죠. 이거는 진짜 얼차려잖아요. 설마 체력 증진을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계단을 오르면은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일부러라도 계단으로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노동과 운동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남이 시키냐 내가 하냐입니다. 내가 하면 운동이지만 그래야 해서 하는 건 노동이지요. 그렇죠. 네. 파티션 없애기. 너무나. 그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가끔 옛날 80년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파티션 없이 직장인들이 그냥 평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책만 쌓아놓고. 아니 요즘은 PC방을 가도 파티션이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 괴롭히기 최강자 월드컵 A조 대결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출퇴근길 이어폰 뺏기. 음악과 동영상을 뺏어버리겠다. 블루투스 이어폰과 헤드셋을 모두 포함합니다. 네. 찬성 의견은요. 지방에서 서울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는 분들에겐 최악입니다. 왕복 4시간이에요. 배텐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옆 사람 통화 소리나 강제로 청취해야 됩니다. 반대 의견은요. 네. 출근길에 사람들 대화하는 거 듣는 게 은근히 꿀잼입니다. 특히 연인들 관련 소식을 들으면 나중에 써먹을 만한 멘트를 외울 수 있습니다. 써먹을 만한 멘트를 써먹을 때가 지하철과 없을 버스에서 텐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다. 그거 사실 되게 웹툰 작가 같은 행동이네요. 듣고 싶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가끔 엄청 큰 소리로 통화하시면 그분들의 어떤 집안 소소한 일이나 뭐 직장에서의 소소한 일들로 들릴 때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더군다나 혼자 출근할 때 누가 출근 메이트가 있으면 또 다르죠. 그렇죠. 얘기해도 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못 들으면서 네네네. 그리고 동영상도 없이 충격입니다. 사실 정말 피곤하신 분들은 정말 그 귀한 단잠의 시간이 출퇴근 시간일 수 있죠. 네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같이 점점 모두가 혼자 살아가는 시대에 귀만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유일한 동반자의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잔다. 그게 그나마 뭐 소수에게는 그나마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자다가 이제 내릴 정류장 놓치면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저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특허 출원된 모자. 모자인데 야구 모자인데 이 앞쪽에 이렇게 내리는 정류장이 LED로 지나가는 모자가 있더라고요. 누가 살 것인가 과연. 네. 너무 인싸템이고요. 가끔 노래를 스피커로 들으시는 분이 있던데 옆에서 같이 들으면 된다라고 정말요? 얘기하신 분 있고. 취향 안 맞으면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이제 몰래 보는 방법 그 정도만 있습니다. 네, 도피처로는 가능한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사실은. 네. 끔찍해요. 물론 예전에는 폰 같은 거 없이도 또 돈이 없어서 뭐 워크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멍하니 차를 타고 다니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깥쪽에 풍경이 계속 바뀌니까 감성 소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종류의 진보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더 이상 그 이어폰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배디님은 출퇴근 시간에 뭐 들으시는데요, 주로? 저는 책을 읽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소설을 읽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 2번 기상 알람을 딱 한 번만 들려준다. 원하는 시간에 딱 한 번 울리는 알람. 엄마 아빠가 깨워주는 건 불가능. 찬성 의견은요. 알람은 생명의 종과 같은 것. 저걸 놓치는 바람에 지금 파수가 돼야. 본인이 이제 공부를 안 했다는 거를 알람 탓을 하는 거죠.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예. 알람 5분마다 10개씩 맞춰놓아야 겨우 일어나는 나한테는 그냥 지각하라는 얘기다. 반대 의견은요. 알람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 여기 또 굉장히 또 맞는 얘기예요. 사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미군은 그런 게 없나 보네요. 이건 국군은 말이죠. 빰빰빰빰빰 이거 빰 하는 순간 이미 깹니다. 지금 이등병 일병 때는. 지금 그거를 알람 정도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미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군도 이 소리예요? 똑같아요. 빰빰빰빰빰 빵빠르.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래요? 6시입니까? 빵빠르. 그때가 다른데 기본이 6시죠. 근데 뭐 아침에 훈련이 있다 그러면 5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상나팔 이제 굉장히 극혐 사운드인데. 그렇죠. 알람도 사실 극혐 사운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 들으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약간 해이해져가지고. 이분 민심을 지금 상당히 배신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는 다 했었는데 알람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근데 라떼이즈 홀스의 군대기를 합쳐가지고 엄청난 레포토리가 나왔어요. 아니 군대에서는 지금도 그 소리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입 밖으로 소리 말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제가. 네. 빰 하는데 깬다고? 빰 전에 깨야 A급 2등병이지. 그렇죠. 2병까지는 그렇죠. 네, 2등병 때는 보통 빰 하는 순간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에 손을 얹은 채로 5시 50분쯤 일어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진짜 알람 시계도 없이 5시 50분에 미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긴장한 채로 살아가지고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입사원 때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신입사원들도 약간 알람이 없어도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약간씩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알람 몇 개 해놓으세요? 뭐 일어나야 되실 때? 저는 알람 2개 정도 해놔요. 2개. 네. 저는 7개. 근데 저는 근데 요즘에 알람 이전에 깹니다 항상. 이상해요. 몇 시에 자도 알람 전에 깨요. 긴장하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나이 먹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3번. 불금에 야근시키기. 아우 진짜. 지금 욕하시는 겁니까? 예. 남들은 놀 때
최소 밤 11시까지 야근하기. 찬성 의견은요. 야근하는 시간만큼 잠으로 채워야 되는 나의 주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요일 칼퇴만 보장된다면 금토일 주말 동안 짧게 여행도 가능하다. 불금 야근은 최악이다. 반대 의견은요. 불금에 약속도 없는데 야근 수당이라도 받는 게 편합니다. 네. 제가 격한 반응을 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 네. 금요일 밤 SBS를 지키는 야근을 선호합니다. 왜죠? 괜찮아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혼자 회사를 지키는 느낌. 오늘 뭐 국장님 들으세요? 종합적으로 아니, 굉장히 아니. 청아한 방울 소리가 함께하는 듯한 전혀 느낌의 아닙니다. 생방인데요. 종합적으로 약간 뜬낭 소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저 내일도 야근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내일 베텐 생방 아닌데도 야근합니다. 울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눈이 촉촉하신데. 저는 다른 분들이 불금을 보내실 수 있게 네네. 제가 희생해서 제가 대신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워낙 생활과 이 작업이 붙어 있다 보니까 작업실, 뭐 연구실, 학교 여기에 밤늦게까지 있는 게 싫진 않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야근하는 게 힘든 거죠. 그렇죠. 사실 내일 같으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휴일에 일하는 것도 좋아해요. 뭐라고요? 휴일에. 제가 사실 그 지금은 그런 패턴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10여 년을 SBS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네, 국장님 좀 두고 계시면 당근을 흔들어 주십시오. 금요일에는 채팅창에다가. 금요일엔 야근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축구 중계하고. 네, 이러니까 마피아 게임을 예. 잘하지. 그리고 오히려 평일에 남들 다 일할 때 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쉬는 걸 좋아했습니다.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었는데 여쭤봐도 예. 돼요? 네. 오늘 생방 시작하고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하는 거 한마디라도 있나요? 다 솔직했는데 왜 정말요? 그러시죠? 다 난 못 솔직한데. 믿겠어 난. 네. 자, 야근하고 토요일에 늦잠 자면 꿀. 그렇죠. 근무 취침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후보. 네. 회사원 맞네요, 이분. 후보 4번 주말에 등산회.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 주말에 등산회. 아침 일찍 만나서 등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 사장이 회사 생활 어때? 라고 물어보고 부장이 자꾸 아재 개그해서 멘탈까지 힘들어진다. 토요일에 등산하면 당일은 당연하고 일요일도 피곤함과 근육통으로 망친다. 주말에 통제로 날아간다. 반대 의견은요. 주말에 적적한데 등산하자고 불러주면 시간 보내기도 좋고 고맙죠. 주말에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자주 네. 뭐 한 달에 한 번 이러면 좀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네. 2달에 한 번 정도면은 주말에 등산을 하면 저는 사실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PD님 여기 효과음 중에 종소리 없어요? 뭐 딸랑거리는 소리? 있는데 안 틀어요. 좀 예. 4번 좀 해줘요 좀 이거. 아니, 이건 딸랑이가 아니라 입만 열면 지금 딸랑. 저는 그 산을 좋아합니다. 히말라야도 갔다 왔고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오르고 싶은 산과 남이 오르자고 하는 산은 다른 산입니다. 명백히 다른 산이에요. 저희 그 예전에 아나운서들 주말 등산 산악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 네네. 굉장히 흥행했습니다. 보세요. 같은 산을 오를 때도 내가 한 발 늦었네요. 예. 내가 돈을 내고 올라가는 산은 내 산이지만 내가 돈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회사에서 올라가는 산은 남의 산입니다. 기본 아닙니까 이거? 예, 제가 추진했어요. 사실. 아 여기서 나오는 그 악당의 역할을 하셨군요. 제가 약간 빌런급으로 장리원 아나운서 막내 때. 야 진짜 너무한다. 제가 한번 추진한 적 있습니다. 네, 장복수님. 그 친구를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당근은- 많이 불렀죠. 내 밑으로 다. 그런 느낌. 전문 용어로 광역 공격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에게 걸려고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였겠죠. 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A조 조별리그 출퇴근길 이어폰 사용 불가. 사실상 폰 사용 불가고요. 그다음에 기상 알람을 딱 한 번. 불금의 야근, 주말 등산. 직장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1, 2위가 뭘까요? 아 너무 힘든데요 이거. 일단 저는 이 중에서는 2번, 4번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2번, 4번이 괴롭다? 네, 2번, 4번. 알람이 괴롭다고요? 아니요, 왜냐면 딱 보면 나머지들은요. 나머지 1, 3, 4는 욕망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2번이 정말 악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이용해요. 인간이 가장 비참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고 싶은 걸 못 참을 때 괜찮아요. 하지만 뭐 사는 게 그렇죠. 사는 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어폰 쓰고 싶어도 못 쓸 수 있고. 하지만 알람을 제한한다는 것은 공포감에 근거한 공격이거든요.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실존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전 처참한 것 같아요. 저는 야근을 뭐 선호하고 베텐도 사실상 야근이기 때문에 저도 야근은 별로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도 없죠. 있어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그 중에서 좀 차선을 고른다면 책 보시는 분 이어폰 필요 없고 예. 알람 전에 일어나시고 야근 좋아하시고 산 좋아하시고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다른 분들의 어떤 그 평균적 감성을 고려해서 저는 거짓으로 1, 4번 하겠습니다. 1, 4번. 예. 4번은 일치했군요. 그렇죠. 등산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사실 근무 시간이 아닌 휴일을 뺏긴다는 거는 제일 힘든 분이라고 보고요. 농사를 지을 때도 손은 쉬게 합니다. 주말에 충전을 해야 하는 지금 소중한 분들에게 산에 올라가자는 게 말이 됩니다. 저는 이어폰 뺏기 힘들다고 봅니다. 책 보시잖아요. 예? 책 보고 사실 또 웹툰도 보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네. 귀는 뭔가 그 출근길의 소리보다는 나의 소리에 집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은 별로 괴롭지 않으시겠네요. 네? 이어폰을 뺏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내적인 논리가 무너졌죠,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른 음악이나 내가 보는 동영상을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의 뭐 소통 소리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1번.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2부에 바로 1, 2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코큰 큰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뚠뚠 해가 싸 힙힙힙하게 후여친과 텐 첼첼첼하게 쪼꼬미 와텐 배텐 그리기도 너무 쉬워 배가 놈 배장 법사 불편하면 편한 거지 혼밥하는 해가 싸 쿨쿨쿨하게 또 행식도 좋아 뚠뚠뚠하게 커피 차단 최고 그 아사 최애차장 구차 고릴라 우와, 진짜 크다. 1리터 폼 클렌징 안나울츠 리터폼. 촉촉하고 순한 폼을 1리터 가득 담았습니다.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쓰는 순한 안나울츠 폼 클렌징 리터폼. 안나울츠 리터폼 리터폼 소개합니다. 메리츠 시니어폼 또 걱정 다 비켜라. 다치고 아플 때도 어르신들 필수 보장. 메리츠에 다 있다네. 발팔한 인생 무반 위에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보험도 역시 메리츠 화재.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노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시니어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개학이 무기한 늦춰지면서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에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휴가 기간과 가족 돌봄 비용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자녀의 개학 연기로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최대 닷새 25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최대 열흘 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상 개학 전까지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3도입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배텐 월드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 2부가 시작됐고요. 왜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셨어요? 갑자기 열이 올라오네요. 지금 오늘 제대로 싸워보겠다? 민심이 저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지금 채팅창으로 확인했습니다. 저 지금 흠칫했어요. 갑자기 외투를 벗으셔가지고. 제 안에서는 한여름이네요. 그래요? 제가 오늘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오늘 배디님께서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민심을 버렸다. 너무 이거 지금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전투에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종범 작가의 주특기. 저는 오늘 또 나왔다고 봅니다. 제 주특기가 뭐죠? 잘못 짚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지금 SBS의 가장 자랑스러운 자리에 계십니까? 네. 아니 그거는 얘라고요? 예.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칭찬은 받고. 저를 띄엄띄엄 알고 오셨습니다. 그런가요? 채팅창에도 그건 맞지라고 하신 분 있고 레알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안지가 얼마 안 저는 그렇게까지 딸랑딸랑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등산을 좋아하고
야근 좋아하고. 야근을 좋아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싸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납득이 되네요. 네. 근데 사실 이어폰이 이게 있어요. 1번과 알람을 보세요. 이어폰은요. 대체제가 있습니다. 뭐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책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 시각으로 보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어폰이 있을 때 그때는 플러스 요인이죠. 이어폰을 뺏었습니다. 자 이제 제로가 됐죠. 알람은 제로에서 시작해서 빼앗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떤 게 더 비참합니까? 그 출퇴근길에 배텐을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다 배텐을 듣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출퇴근길에 1시간 이상 합쳐서 온 2시간 이상 배텐을 듣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아, 그렇게 말하니까 또 제가 뭐 코너지기로서 어떻게 보세요? 출연료를 받는 입장에서 1번으로 가죠. 네. 자, 그러면 아니야 잠깐만 진짜로 그냥 1번 가요?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주말 등산 1위, 배텐을 들어야 되니까 이어폰 뺏기 2위, 4강 진출입니다. 채팅창에 착각 오지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근데 이건 알람인데 언제나 뭐 알람은 우리 군대 갔다 오면은 빰 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네. 예. 뭐 대업령에 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채팅창에 맙소사라고 하셨는데 10시 34분 전에 그 A조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네. 분량을 위해서 대업령 발동을 했습니다. 찍어 누르셨군요. 등산회와 이어폰 뺏기. 근데 이어폰 없으면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어폰이 없으면 못 살긴 하거든요. 전 나오는 순간 주머니에 블루투스 이어폰 그 케이스가 그죠. 손에서 안 만져지면 맞아요. 허걱해요 진짜. 저 사실은 늦더라도 돌아가요. 네. 가지러. 자, 네. 직장인 괴롭히기 최강자 월드컵 두 번째 대결 B조 대결입니다. 후보 5. 모닝 커피 금지. 직장인의 포션. 아침에 모든 카페인을 금지한다. 아, 모든 카페인이에요? 와, 너무하네 이건. 찬성 의견은요? 예. 특히 월요일 아침에 모닝 커피 금지는 대고문이죠. 커피라도 마셔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소확행을 막지 말아주세요. 직장인의 혈관에는 피 대신 카페인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그냥 찬물 먹고 세수하자. 그 정도만 해도 정신은 번쩍 든다. 아, 말도 안 얘기를 하고 계시네. 이분이 지금 모든 카페인이라고 한 거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됩니다. 이분은 너무한데 지금 저 반대 의견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생명수와 같지 않습니까? 혈관의 카페인. 예. 너무 어이없는 악행이라서 뭐라고 지금 당장 말할 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3시간 이후에 카페인 섭취해야 된다라고 의학적인 조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갑자기 네네네. 예, 이거 뭐 그러세요? 예, 다양한 전문가들이 듣고 계시군요. 예, 지금 뭐 아까 아이디 보니까 뭐 어떤 분 계신데. 예. 왠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요. 숫자 얘기하면 다 털린 배뚠뚠님 그렇게 하세요. 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눈 뜨자마자 한 잔 해야 돼요. 저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스위치가 거기 달려 있어요. 아. 제 하루의 스위치가 커피 머신에 달려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서 이제 딱 깨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일어나가지고 조금 속이 쓰린 듯한가 이런 느낌 있고 빈속에 커피가 조금 오늘은 쓰릴 수도 있겠다 싶으면 디카페인으로. 아 그렇군요. 라도 한 잔을 꼭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운동할 때 공복에 커피 딱 먹고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는 게 훨씬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 같지 않습니까? 배디님? 갑자기 여기서 건강을 예. 아침에 커피 마시면 입에서 냄새 난다. 그거는 이제 그 유당이 들어가 있는 유분이 들어가 있는 커피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봉지 커피라거나 라떼류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노는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약간 잡내를 제거할 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잡내라고 하니까 꼭 제가 돼지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냥 둥글레차 먹자. 둥글레차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살짝 있지 않나요? 예. 없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루이보스. 예. 그렇군요. 원래 발음으로 치면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로이보스인데. 아 그렇군요. 새로운 걸 알아갑니다 오늘 로이보스. 자 다음 후보 6 월급 하루 늦게 주기. 아무런 공지도 없이 지정된 월급날보다 하루 늦게 주기. 찬성 의견은요. 이 글을 월급날 줄줄이 걸려있는 퍼가요들이 싫어합니다. 월급 들어올 때쯤이면 1분마다 체크하는데 하루를 늦게 준다고 다른 후보들을 버티는 이유도 모두 월급 때문인데. 반대 의견은요. 우리 회사가 월급을 늦게 주는 회사인데요. 익숙해지면 상관없습니다. 공과금과 카드값은 월급 5일 뒤로 맞춰놓으면 됩니다. 아 적응해버리셨군요 이분은. 이거는 근데 극과 극인 게 맞아요. 그 어느 정도 예금 상태가 좀 있는 분들은 하루 늦는 건 사실 아무 의미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예. 이제 데이 바이 데이 네.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죠. 꼭 그분의 탓이라기보다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와 같은. 그렇죠.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위법이고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채팅창도 일주일 정도 늦게 줄 때부터가 이제 선 넘는 것이다. 그렇죠. 하루 정도는 괜찮다고 하신 분들이 좀 많네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따가 토크할 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 후보. 네, 후보 7번. 일주일 내내 점심 메뉴 김치찌개. 같은 식당에 같은 김치찌개 기준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직장인의 하루 생활 중 최고의 즐거움은 점심시간인데 이건 가장 큰 즐거움을 빼앗는 걸로도 모자라 고문 시간으로 바꾸는 극악입니다. 차라리 맨밥에 김이랑 김치가 낫지 김치찌개는 안 된다. 아무리 맛있는 김치찌개여도 물린다. 반대 의견은요. 그만큼 메뉴 고르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식사 후에 남은 점심시간을 쉬는데 활용할 수 있다. 맛집이면 인정 아닌가요? 맛집이면 인정이죠. 김치찌개 맛집이에요 완전히. 그러면 사실 인정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유일하게 낙일할 수 있는 식사 시간에 자유를 박탈한다. 이런 걸 보통 우리들은 식사라고 부르지 않고 사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선 넘는 표현을 쓰시네. 그런가요? 예. 지금 후보 7번 이미 이종모 작가 마음속에서 떨어졌네요. 네, 제 마음속에 7번은 나오죠. 선 넘는 어떻게 그걸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킹갓 김치찌개. 대한민국의 주식 아닙니까? 킹갓 김치찌개도 미군 출신이셔가지고. 자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이면 5번입니다. 예. 한 달이면 20번이죠. 네. 2달이면 40번입니다. 40번 드셔보세요. 킹갓 김치찌개라도 욕 나옵니다. 그 전제 아닙니까? 채팅창에 우리 사료 좀 사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미종범이라고 있어요. 미종범. 예. 쌀국수집 가도 반미만 먹어요. 민족의 어리 담긴 음식에게 좀 사료라니요. 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프레이밍 하십니까? 예. 역시. 자, 킹갓 라면 한 달 내내 먹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라면은 다릅니다. 라면은. 매국노라고 왔어요. 그래요? 예.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이거 너무하시네. 예. 자, 마지막 후보. 후보 8번. 퇴근 10분 전에 회의 소집. 칼퇴할 생각에 부풀어 있는데 예고 없던 야근이 생기는 경우 대신 불금은 제외. 불금 제외한다고요? 불금 제외 갑작스럽게 회의 소집. 퇴근 10분 전이면 야근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밸런스 패치를 지금 하신 거죠. 예. 찬성 의견은요. 출근과 동시에 퇴근만 기다리는데 회의라니 하루에 출근 2번 하는 느낌입니다.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면서 퇴근 시간은 밀어버리는 대표적인 잘못된 관행. 회의 후에 저녁을 같이 먹자는 상사들도 부지기수다. 보통은 회의하느라 늦었으니까 다 먹으러 갑시다. 밥이나 먹까? 그리고 반주하고. 미필적 고의죠. 그래놓고 또 2차 가자 이러고 다시 들어와서 일에 집중 못하고. 악행받고 또 악행이죠. 예. 반대 의견은요. 퇴근 후에 약속이 잡혀 있었다면 계획 없는 회의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나는 없어서 괜찮다. 또 자학적이네요, 굉장히. 그렇죠.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야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야근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거부감이 없긴 한데 만약에 제가 일근을 해서 9 to 6로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이제 퇴근 시간을 5시부터 카운트다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5시 50분에 회의를 한다? 네. 굉장히 불쾌할 것 같고 물론 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5시 반부터 자리를 비워놓겠죠. 뭐 이렇게 걸어놓고. 예. 칼퇴근 방법 제일 좋은 건 그겁니다. 5시부터 6시까지 땡땡이를 치다가 가방 가지러 6시만 딱 오는 겁니다.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쭉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야근족이라 딱히 상관이 없다. 그러세요? 예.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전화 오면 더 무섭다. 그죠. 지금 어디냐? 자랑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책상도 뺀다. 근데 지금 그 배디님 정도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그 정도의 또 개인 플레이의 어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또 그냥 직장인 분들과는 또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요. 자, 하루 늦게 월급 주기, 모닝커피 금지, 일주일 내내 점심 김치찌개, 그리고 퇴근 10분 전 회의 소집. 뭐가 가장 최악인가요? 저는 모닝커피 금지와 퇴근 10분 전에 회의 소집을 골랐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겹치네요. 그래요? 예. 이러면 또 얘기할 게 없는데 그럼 우리 한번 우리 그 짝짝꿍이나 하죠. 같은 으쌰으쌰. 꼭 이 여러분 월드컵이라고 꼭 저희가 둘이 싸워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단일화가 돼버렸어요. 네, 이거 짝짝꿍 하면 재밌잖아요. 이런. 함께 성토해 보죠. 김치찌개는 지금 제가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지 사실 일주일 내내 나오고 맛집이고 특히 이제 김치찌개인데 약간 걸쭉하게 해가지고 국자로 이렇게 그 넓은 스테인레스 그릇에다가
밥한 공기를 딱 뜨거운 거를 덮어놓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국자로 막 뜬 다음에 김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이고. 먹게 되면 사실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이렇게 굉장히 매운데 아주 뜨겁고 담백한 계란말이가 반찬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밥도둑이죠. 오히려 먹고 싶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침이 확 고이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거는 사실 약하다. 아까 뭐 사료 이런 식으로 선 넘는 얘기 하셨는데 근데 맛있는 김치찌개는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네. 요거는 갑자기 목욕 미식회가 됐는데 월급을 하루 늦게 주는 거 요거는 사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난이 닥치면요. 미워할 사람이 모호해집니다. 정말 내 앞에 누구 딱 미워할 사람이 찍히면 그때 굉장히 미움이 올라오고 괴롭거든요. 자, 퇴근하기 전에 10분 전에 자, 회의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이 저기 타겟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미워지죠. 괴롭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늦게 온다? 그때는 일종의 자연재해나 쓰나미 같은 거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지 갈피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급으로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전 탈락시켰습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바로 4강 들어가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합니다. 말하라고 불러서 말했더니 시간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예. 자, 그럼 모닝커피 금지와 퇴근 10분 전 회의 소집 뭐가 1, 2위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닝커피 금지는 더 너무 괴로워요. 저도. 네. 커피 금지 1위, 퇴근 10분 전 회의 소집 2위로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4강 대결은 주말 등산 소집 대 퇴근 10분 전 회의 소집. 소집이 걸렸네요. 소집 대결, 그다음에 커피 뺏기, 이어폰 뺏기 대결, 이렇게 뺏기 대결 대 소집 대결입니다. 고통을 부여하는 리그와 즐거움을 빼앗는 리그 이렇게 두 개로 갈릴 수 있겠네요. 네네. 자, 주말 등산이 최악일까요? 퇴근 10분 전 회의 소집이 최악일까요? 셉니다. 저는 굳이 비유하자면 저녁하기 하루 전에 미안해, 네 저녁이 하루 늦어졌어. 이게 지옥 같은 8번. 퇴근 직전에 회의 소집이라면 주말에 등산에는 제대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야, 미안하다, 재입대다,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둘 다 굉장히 괴롭지만 너무 오버하시네요. 원래 사실 그 퇴근 10분 전에 회의 소집이라는 것은 길어봐야 2시간 아니면 대개는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왜냐면 그렇죠. 요즘은 직장 상사분들이 이렇게 개념 없이 막 5시간 6시간 늘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52시간제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 부분은 사실 노조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위법이고 노조가 없더라도 사실 이거는 넘어가는 부분이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항의할 수 있죠. 등산은 하루를 통째로 그것도 주말 중에 하루를, 휴일 중에 하루를 근무 시간의 수당도 못 받고 투자해야 되고. 지금 저에게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요? 저와 같은 의견이신 건데요. 저는 이제 아주 극적으로 비유했는데 누가 봐도 제대하고 집에 하는데 너 재입대다 그러면 싫잖아요. 당연히 저도 주말에 등산회가 싫습니다. 이게 훨씬 강력하죠. 아까는 퇴근 10분 전 회의 소집을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제가 얘기한 논지는 주말에 등산회가 진출을 해야 된다. 우리 왜 싸웠지? 전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전 싸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은 배디님의 섀도우 복싱을 보셨습니다. 현란한 섀도우 복싱이었어요. 형 말렸어. 하셨고 털갈량이라고 하신 분이니까. 아닙니다. 혼자 흥분. 정신 차려. 배고파서 집중 못하면. 저는 사실 지금 그 후보칠 떨어진 김치찌개에 꽂혀 있어요. 지금 약간 당 떨어지셔가지고. 지금 눈이 저 대진표에서 김치찌개만. 김치찌개 더군다나 여기 지금 순두부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사진이 굉장히. 왜 사진을 순두부까지 돼지고기랑.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넣으시면 역작용 아닙니까? 강털공 잘 낚았다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도 저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가 문제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잘못하셨어요. 아니에요. 아까 퇴근 10분 전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그 군 제대 뭐 이걸 얘기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저 누가 봐도 주말에 등산회가 더 악랄한 짓이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재입대 이퀄 등산이었다. 그럼요. 차라리 사무실에 있는 게 낫다. 등산은 싫다. 그럼요. 야근은 그래도 평일이지만 등산은 주말이 사라진다. 일하던 걸 계속 연장하는 것과 쉬고 있는데 부르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등산은 안 가도 잘리진 않는데 회의는 참석 안 하면 잘린다. 그럴 수 있군요. 그렇긴 하죠. 회사마다 좀 분위기 다르겠지만. 근데 사실 그 법적으로는 퇴근 시간을 넘어선 회의가 갑자기 소집된 것은 잘린 사유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 불법이죠. 퇴근 시간은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야근 좋아하시는 분들과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을 일단 저희는 전제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죠. 등산은 건강해지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과 운동의 차이입니다. 건강해지는 것과 피로도가 쌓이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하면 건강해지지만 남이 시키면 피로도가 쌓이죠. 성재형은 등산 가서 살을 빼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법보다 주먹이 같다고 하시는데 예, 자 일단 등산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결 출퇴근길 이어폰 빼앗기 대 모닝커피 금지. 무엇이 더 직장인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예?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이것만 먼저 제안해 주세요. 나 너무 어려워요. 이거 솔직히. 사실상 마지막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결승전은 민주적으로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만주주의로 가야죠. 예. 마지막은. 뭐라고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출퇴근길 이어폰도 모닝커피도 국가가 허락한 몇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저의 뇌를 위해서 둘 다 중요한데 굳이 따지자면 모닝커피와 이어폰 대체제가 없거든요. 모닝커피가 사실. 커피다. 근데 또 이어폰을 뺐으면 너무 난 음악이 좋은데. 출퇴근길입니다. 네네. 출근할 때 한번 약간 피곤해서 잠자면서 좀 참았어요. 네네네. 하지만 퇴근길에도 나를 멀뚱멀뚱 멍 때리게 한다. 이어폰은 출퇴근이다. 그렇죠. 모닝커피는 모닝이지만. 예. 이거 약간. 모닝커피 금지는 그 점심 식후 커피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닝커피만 금지고. 예. 이거 마음대로 문제를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워딩 그대로. 지금 배업력이 너무 심한데요. 지금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지금 마구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면은 이어폰 뺏고 핸드폰 귀에 대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예? 핸드폰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귀 뜨겁게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요? 헤드폰. 이어폰 말고 헤드폰. 똑같은 얘기예요. 골전도.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다 포함된 거고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사과하겠습니다. 커피 말고 밥을 먹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지금 해시계님은 카페인은 깨려고 먹는 게 아니야. 살려고 먹는 거야.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이어폰은 없어도 모바일 웹서핑은 가능하다. 저 여기 한 표입니다. 사실 이 화면만 있어도 충분히 그 고통을 경감시킬 만한 대체제가 돼줍니다. 하지만 모닝커피를 대체할 건 없습니다. 웹툰을 보면 된다. 그렇죠.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보는 멋진 웹툰들이 많습니다. 닥터 프로스트 같은 거 보시면 출근길 금방입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나요? 네. 커피 말고 숭늉.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 채팅창에 의견이 와가지고. 그래요? 민심인가요? 그럼 뭐 숭늉. 자기를 잠깐 속일 수는 있겠지만 그 카페인의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베텐 들어야 되는데. 베텐. 예. 가끔은 그 눈으로 보는 베텐도. 여러분 베텐은 뭐 놓치신 분들이야 출퇴근길에 수많은 라디오 중에 베텐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시 듣기 다시 보기가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든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출퇴근길이 제일 재밌어요. 물론 그건 그렇죠. 물론 저희는 본방은 밤 10시입니다. 커피도 언제 먹어도 언제나 본방 들어주세요. 지금 갑자기 또 일하십니까? 커피도 언제나 먹을 수 있지만 모닝커피는 두 개의 인격이 나왔어요. 예. 지금 여러분 본방도 듣고 출퇴근길에도 듣고. 베텐만 듣고 살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약간 혼란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모닝커피인가요? 모닝커피 결승 진출입니다. 커피보다 그 키보드에 물 쏟으면 잠이 확 깬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지금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을? 잠 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 깨는 방법이야 뭐. 예. 그렇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본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털망구라서 아직 그런 눈치가 없네요. 자, 네. 주말 등산 대 모닝커피 금지. 야, 이거 진짜 솔직히 저 한 가지 예전에는 만주주의적으로 보면 딱 답이 좀 나왔거든요. 네. 대충 제가 예상한 대로 항상 갔어요. 민심이. 근데 오늘은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51대 49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 중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민주적으로 투표 가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등산 아니면 커피 딱 단어 두 글자로 투표해 주세요. 둘 다 보내시면 안 되고 등산 아니면 커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요거만 먼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커피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커피. 전 등산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정말 등산 진짜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등산이라거나 아니면 모닝커피를 평일 매일 한다. 매일 금지한다. 뭐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매일이요? 예. 퇴사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매일이면 퇴사합니다. 아니 매 주말 등산과 네. 매일 아침 모닝커피 금지. 뭐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점심엔 마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밸런스가 맞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러가 된 상태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몸이 좋아진다 그러면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커피는 못 끊거든요 제가. 그래요. 자 여러분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말이지. 가격 저렴해. 보상 든든해. 삼성화재 다이렉트 좋아요.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있는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조인성입니다. 딱딱한 바닥에서도 푹신한 침대에서도 몸의 곡선에 따라 체압을 나눠주는 이부자리 시그니처 타퍼. 대한민국 타퍼의 시작, 이부자리 시그니처 타퍼. 이제 타퍼도 구스도 이부자리 시그니처. 전국 이부자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옥수수면 완전 찰져요. 옥수수면 농심 옥수수면. 가벼운 한 끼 식사 농심 옥수수면. 농심 옥수수면. 자매품 농심 쌀국수.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직장인 괴롭히기 최강자 월드컵. 네. 자, 채팅창에 커피 때문에 5일이 힘드는 게 안 좋지. 주말 등산 하루 정도는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커피 사줄 테니 등산 가자고 하면 안 갈래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인 괴롭히기 최강자 월드컵 발표해 주시죠. 예. 직장인 괴롭히기 최강자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모닝커피 금지 171표, 등산회 273표. 바로 주말 등산회입니다. 아,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 그렇죠. 주말 등산 소집. 예상된 우승이네요. 일단 소집 들어가면 무조건 짜증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뭐 안 짜증나는 소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헬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킹산 압승이었습니다. 압승. 압승이었습니다. 예. 거의 100표 이상 차이가 났었고 이변은 없었습니다. 진짜 극혐하시는 분들 많네요, 그때. 그러니까요. 산이라는 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신체적 고통을 더하고 예. 쉬다 말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산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산 매니아라서.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옆에도 산이 있어서 자주 가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냐 아닙니까? 혼자 가긴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직장 등산 또 다를 수도 있죠. SBS 출구조사 이번엔 맞았다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선물 받으실 분들 0714-9456-9616 1090 2946. 아까 본방사수 이벤트였는데요. 정답은 연이었습니다. 연.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종호 작가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네. 다음 주에도 한번 싸워보시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NCT 127의 영웅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